세포막의 구조하고 선택적 특성을 보자. 세포막의 구조하고 선택적 특성을 보자. 어? 자, 봐봐.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 보자. 세포막의 구조는 세포막은 뭐라 했어, 얘들아? 세포벽은 이거야. 세포벽은 전투과성이에요. 전부 다 투과시킨다. 어? 전투과성인데 세포막은 뭐냐면 어떤 건 투과시키고 어떤 건 투과 안 시켜. 즉 뭐야? 반투과성막이야. 반투과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건 투과시키고 어떤 건 투과 안 시키지. 그러면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어? 뭐야?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통과 안 시켜. 그리고 들어온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것도 있어. 즉 봐봐. 영양소나 산소 같은 경우는 들어보내. 근데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은 내보내겠지. 이게 얘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거야. 어? 그러면 주성분이 뭐냐? 주성분이 뭐냐? 자, 주성분이 자 봐봐. 주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어. 자, 인지질은 원래 이제 기름기 성분, 지방 성분이다. 원래 지방이 중성 지방이 뭐로 되어 있냐? 얘들아,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세개로 되어 있어. 글리세롤이 뭐냐? 너희들 여자들 있잖아. 화장품 끈적끈적한 거 있지. 그게 글리세롤이 보수제야.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어. 그래갖고 우리 몸이 우리 여기다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지. 보습제야. 근데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다. 글리세롤인데 원래 글리세롤에 인산이 박혀 있어요. 인산이 박혀 있으면서 원래는 기름기 성분이야. 물하고 안 친해. 근데 인산이 바뀌면서 친수성으로 바뀌어버려. 물하고 친해져 버려. 그래서 머리 부분은 뭐가 다르다? 친수성이다. 친수성. 친수성이다. 근데 꼬리 부분은 아직까지도 뭐야, 얘들아? 기름기 성분이야. 그러니까 물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소수성이야.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단백질로 돼 있는데 그러면 봐봐. 인지질은 얘들아 봐봐. 물하고 친한 물에다 이렇지. 물하고 친한 부분은 바깥으로 가.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은 안쪽으로 가요. 이렇게 돼. 그래서 원형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이 였어. 그러면 물하고 친한 부분은 바깥으로 가고 안 친한 부분은 안으로 가. 그래서 이중막이 돼. 그리고 군데군데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있는 구조. 또는 아예 관통하거나 이렇게 일부만 박혀있는 구조가 있어. 일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 하고 봐봐. 인지질 이중층하고 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야. 그래서 얘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 유동적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해.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해. 자, 보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하고 단백질이다. 그리고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어 있는 구조로서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보자. 그리고 옆에 봐라. 인지질은
글리세롤에 원래 글리세롤만 있으면 이게 기름기 성분이니까 물하고 안 친하다겠지. 근데 인산이 바뀌면서 인산을 포함한 성분이 결합한 머리 부분과 지방산 두 분자로 된 꼬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인산을 포함한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 지방산으로 된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다. 이해되니? 그리고 봐봐. 옆에 이제 세포막의 구조 보면 그림 옆에 인지질은 지질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다. 머리 부분은 친수성,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다. 머리 부분은 물하고 친하고 꼬리 부분은 물하고 안 친하다.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물과 접한 바깥쪽으로 향하고 소수성인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배열한다.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이 된다. 그리고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거나 표면에 달라붙는다. 표면에 달라붙어 있다.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는 단백질 중 물질의 이동에 관계하는 관통하는 게 이동에 관여한다. 무슨 말이냐? 얘가 이동에 관여하는 거야. 얘는 이동에 관여 안 해. 왜? 얘가 뻥 뚫려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너희들 이제 학교가 요 운동장이 담이 있냐? 영인중학교 담이 있어? 담이 있어? 아니면 펜스가 있어? 이렇게 운동장이 이렇게 펜스로 돼 있는 거, 녹색 펜스로 돼 있는 거 있지? 다이아몬드 무늬로 이런 거 있지? 펜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 펜스를 갖다가 인지질이라고 생각해. 구멍이 작지. 그러니까 작은 것밖에 못한 거야. 근데 여기에 문이 있지.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는 뻥 뚫려 있어. 여기가 막단백질이라고 생각해. 여기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인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그렇지. 분자량이 작은 거. 상대적으로. 뭐가 더 범위냐? 기체들. 산소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얘가 지질 성분이지. 이게 기름기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기는 기름기에 잘 녹아. 그래서 지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 같은 거. 뭐 아까 지금 말한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잘 통과해. 근데 막단백질은 구멍이 넓지, 통로가 넓지.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놈들. 뭐 있어? 수용성 단백질이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그리고 전화할 때는 거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는 이온들이 여기를 통해. 이해됐니? 보자. 그 세포에 대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보자. 세포막은 어떤 놈은 통과시키고 어떤 놈은 통과 안 시켜. 보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보자. 보자.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어. 세포 안팎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은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동한다. 첫 번째, 분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일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지. 분자 크기가 작은 놈은 어디를 통과한다고? 인지질 이중층. 분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놈은 어디로? 그걸로 통과한다. 네. 그래갖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봐. 자 봐라. 지질에 대한 용해도. 자, 일반적으로 지질에 잘 녹는 잔로가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한다. 봐봐. 지용성 물질,
기름기를 띠는 물질은 어디를 통과한다고? 인지질. 왜? 인지질 자체가 기름기 성분이니까. 그리고 봐봐.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 어려워. 어디를 통과한다? 이온들은. 전하를 띠는 물질은 막단백질을 통과한다.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그 다음 옆에 봐라. 막단백질의 종류와 기능. 세포막에는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 외에도 세포를 인식 또는 신호 전달, 효소작용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보자. 얘들아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보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봐봐.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물질 이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가 뭐가 있어? 야, 뭐가 있냐면 확산하고 뭐가 있다 얘들아. 삼투가 있다. 확산하고 삼투가 있어. 확산은 뭐냐? 야, 여기서 향수를 뿌렸어. 그러니까 방사체 향수는 내가 퍼지는 거지. 봐봐. 이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 스스로 온도가 퍼져나가는 거야. 어디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 입자가 퍼져나가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냉면에다가 식초 뿌렸어. 한쪽만 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치지. 그리고 물에다 잉크방울을 떨어뜨렸어. 좀 있으면 이것들이 물 분자가 불규칙적으로 운동해갖고 이게 다 퍼져나가. 그렇지. 고농도에서 저농도 가나. 근데 에너지 소모해 안 소모해? 주구들이 스스로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해 안 소모해? 안 소모해. 그리고 삼투란 방법이 있어. 물질의 이동에서 세포막에서. 삼투가 뭐냐?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U자관에다가 물 넣어놓고 설탕물을 넣었다. 그랬더니 여기는 세포막하고 성분이 비슷한 놈이 누가 있냐면 달걀 속껍질도 있고 셀로판 쪽에도 있어. 세포막을 설치했더니 설탕 입자가 오히려 용질 입자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용질 입자가 설탕이 여기를 못 통과하는 거야. 그럼 용매인 물은 통과한단 말이야. 작으니까. 근데 어디서 들어간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농도가 낮은 데서 즉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해. 그럼 선생님 저농도에서 이번에는 고농도로 가지.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거야. 삼수는 얘도 에너지 소모해 안 소모해? 안 소모해. 근데 그러면 설탕물에서 물로 물 이동해야 안 해? 해. 근데 적게 하는 거야. 적게. 이쪽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면서 이쪽에는 수심이 낮아지고 여기는 높아지겠지. 이때 물이 통과하면서 세포막에 미치는 압력이 삼투압입니다. 이해됐어? 이렇게 한다. 그럼 보자. 첫 번째 삼투를 보자. 삼투를 보자. 삼투에는 확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인지질을 통하는 확산하고 그걸 단순 확산이라고 그래.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하는 확산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확산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인지를 통과하는 확산이 있고 막단백질을 통하는 확산이 있다. 그러면 봐봐. 확산은 봐라. 자,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세포막을 통한 확산은 인지질이 이중충하고 막단백질을 통하는 확산이 있어. 그러면 얘는 무슨 확산이라고 한다? 인지질 이중충은 단순 확산이라고 그래. 그럼 얘는 뭐야? 막단백질은 촉진 확산이라고 그래. 선생님 말했지. 얘는 분자량이 작은 놈. 분자량이 작은 놈. 그리고 야, 봐봐. 자,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온도가 활발하지. 잘 통과해. 응? 그리고 얘들아,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는 어떻다? 속도가 빨라져. 이해되니?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분자량이 작은 거니까 뭐만 통과한다? 뭐 통과해? 그리고 또 플러스 야, 그렇지. 그리고 야, 뭐가 통과해? 따라서 기체인 산소나 이산화탄소. 그 다음 또 뭐가 통과돼 있어? 지용성 물질인 지용성 물질인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통과돼 있어. 이해됐니? 그러면 봐봐. 예를 들면 야, 폐포란 게 있어. 야, 포도 송이를 갖다가 폐라고 그러자. 그럼 거기에 있는 알 하나가 올록블록 엠보싱이야.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왜? 튕겨나왔단 말이야. 왜? 보다 효과적으로 기체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포도 한 송이가 한 알이 폐포야, 폐포. 전체가 폐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을 해. 그러면 폐포는 뭐의 농도가 높냐? 산소가 많아. 그러니까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해. 확산에 의해서. 농도 차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모세혈관은 세포들이 이제 조직세포들이 이제 호흡 결과 생긴 이산화탄소가 많단 말이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이런 게 인지질을 통과해. 이해됐니? 그 다음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는 봐. 자, 야, 분자량이 일반적으로 좀 큰 놈들. 근데 얘는 봐봐. 얘는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제일 처음에는 빨라져. 그러다가 농도차가 일정 이상이 돼버리지. 그러면 일정해버려. 무슨 말이냐? 잡아봐. 그래프를 그려보면 농도차하고 확산 속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인지질을 통한 단순 확산은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해요. 근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증가하지. 그러다가 농도차가 이제 일정 이상 돼버리지. 그럼 더 이상 확산 속도 증가해요. 이게 촉진 확산. 이해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제일 처음에 봐봐. 농도차가 적을 때는 몇 놈이 통과한단 말이야. 농도차가 많지. 그럼 여기를 막 몇 놈이 더 많은 놈이 통과를 하고 끼어버려. 여기는 통과할 놈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더 이상 안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가지고 얘는 뭐다? 얘들아, 뭐 한다? 아까 좀 말했지? 수용성 물질인 야, 수용성 물질은 물에 잘 녹는 물질이고
지용성 물질은 기름 성분이야. 그러니까 물에 안 녹지. 수용성 물질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통과해. 그리고 아까 전에 전하를 띈 이온들이 통과해. 그러면 얘는 이제 봐봐. 자,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 사이에 있는 물주기가 난다는 거야. 모세혈관이 뭘 많이 갖고 왔어? 영양소만. 이렇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갖고 얘를 영양소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조직세포는 이제 호흡 결과 생긴 노폐물들이 있지. 노폐물을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박단백질 동안 확산은. 이해됐니? 야,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확산을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해. 얘는 분자량이 크기가 작을수록 잘 된단 말이야.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얘는 주로 뭐야? 분자량이 작은 기체 성분,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통과하고, 그다음 지용성 물질, 지방산이나 글리세린을 통과한다. 근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우리는 뭐라 그래? 촉진 확산이라고 했지. 얘는 뭐야? 분자량이 큰 놈이야. 그리고 농도차가 클 때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 때는 확산 속도가 빨라져. 그러다가 일정 농도차 이상이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확산 속도가. 그리고 얘는 뭐 수용성 물질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그리고 전할 때는 이온들이 통과한다. 이해되니? 넘겨. 그리고 이제 3투를 보자. 3투를 보자. 3투는 보자. 3투는 뭐라 했어, 선생님이? 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거야. 봐봐. 자, 3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다른 말로 하면 3투는 물 분자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이해됐냐? 물 분자가.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러면 야, 세포막의 3투 보자. 세포에서 3투. 세포에서. 야, 얘들아. 자, 봐봐요. 동물 세포는 세포막만 있지. 식물 세포는 뭐야? 두껍고 탄력적인 세포 벽도 있어. 한번 봐봐. 동물 세포에서 누굴 내는지야? 적혈구를 내는 적혈구. 그러면 자, 저장해. 야, 세포 안보다 세포 밖이 농도가 더 낮은데. 그럼 봐봐.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한다겠지. 그러면 이렇게 물이 들어와. 물론 뭐 있다 얘들아? 나가는 것도 있어. 재호야, 뭐 보냐? 들어온 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아. 그러면 얘가 부피가 어떻게 되겠니? 커진단 말이야. 커지다 못해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잡아주는 게 없어. 계속 커지다가 빵 터져버려. 그걸 뭐라 그러나? 영혈현상이라고 해. 이해되니? 응? 얘는 세포 바깥쪽이 더 저농도이기 때문에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더 많다. 나가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 부피가 계속 커져. 그러다가 이제 터져버린단 말이야. 결국에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식물세포는 보자. 식물세포는 봐라. 양파의 표피세포야. 얘는 뭐가 있니? 얘들아. 세포막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어. 얘도 바깥쪽이 저장액이니까 안으로 들어온 게 많아.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팽창해. 그러나 부피가 팽창하다가 누가 잡아줘? 두껍고 탄력적인 그 세포벽이 잡아주니까 더 이상 팽창을 못해. 어느 정도 팽창하다가 팽창을 안 해버린다. 왜? 두껍고 탄력적인 세포벽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해됐어? 등장액은 세포하고 바깥하고 농도가 같은 액이야. 등장액은. 그러면 얘는 뭐야? 부피 변화가 있어 없어? 부피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들어온 놈하고 나간 놈하고 똑같으니까. 부피 변화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되니? 식물세포도 마찬가지야. 들어온 놈하고 나간 놈하고 똑같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고장액이 있다. 고장액은 뭐야? 야, 세포보다 농도가 더 높은데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동물세포는 뭐야? 찌그러들겠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많으니까 부피가 줄어. 부피가 줄어 얘들아. 이해됐어? 근데 식물세포도 부피가 줄겠지. 밖으로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 세포막과 세포벽이 떨어져 버려. 이걸 뭐라고 한다? 부피가 줄어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세포벽과 세포막이 떨어지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부피가 줄어갖고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알아라? 나와있어 다? 응? 나왔지? 야, 식물세포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있는데 야, 고장액에 의하면 야, 세포 바깥으로 수분이 빠져나와서 세포막이 찌그러지면서 세포벽과 분리가 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한다? 또 얘들아 그걸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이해되니? 자, 삼투 때문에 농도 차이에서 야, 모양과 부피가 변한다. 그럼 보자. 옆에 봐라. 반투과성 막과 삼투화 봐봐. 반투과성 막은 미세한 공기 구멍이 뚫어져 있어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용매나 용질은 통과할 수 있고 크기가 큰 물질은 통과할 수 없다. 세포막과 비슷한 게 뭐야? 달걀 소껍질, 셀로판 막이 있다. 삼투압은 뭐야?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삼투가 일어날 때 반투과성 막이 받는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 한다. 삼투압은 농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그리고 삼투가 일어났을 때 물 분자의 이동 방향은 세포막을 경계로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할 때 물 분자는 양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용질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많아서 세포의 부피와 모양이 변한다. 이해됐지? 저 깨워라 저 새끼. 야, 이 썩을 놈아 이 새끼야. 마라탕이 야, 줬잖아. 너 먹어 이 새끼야. 홀스요? 홀스야. 말을 먹어요? 오늘 또 먹을래? 홀스? 아니요. 안 먹어? 난 목이 아프다 오늘. 살살. 목이 아프시다고요? 담배 하나 피웠어 이 새끼야. 아. 야, 물은 인지질을 이중충을 통과하는 양이 많을까?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양이 많을까? 인지질. 야, 인지질은 뭐라 했어? 아, 기름기 성분이라고 기름기가 했지. 있지. 기름기 성분이니까 인지질보다 막단백질. 누굴 더 많이 통과해? 막단백질을 더 많이 통과한다. 나와 있어. 왼쪽 제일 밑에. 물은 세포막이의 인지질을 통해 이동할까?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까? 물 분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할 수 있지만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 때문에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다. 따라서 세포막에는 물이 이동하는 단백질이 있어 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어디로 더 많이 확산된다고? 단백질. 그리고
삼투에가 있다. 야, 콩팥의 세뇨가, 야, 걸러진 게, 사고체에서 보호막 주머니로 걸러지는 게 이거야. 거기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가 있어. 근데, 야, 포도당, 아미노산은, 야, 영양분이야. 100% 제흡수돼야 돼.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게 삼투야. 그리고 물도 필요한 만큼은 제흡수돼야 돼. 이것도 삼투야. 그리고 야, 식물의 뿌리에다가 비료 많이 주지. 그러면 흙이 뭐가 되는 거야?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식물이 말라 죽지. 또는 얘들아, 상추가 시들었어. 거기다 스프레이로 물 뿌리지. 그럼 밖에가 저농도지. 그러니까 안으로 물이 들어가. 그러면서 상추가 다시 싱싱해져. 또는 배추 이제 김장 담글 때 배추에다가 소금 뿌려버렸지. 그럼 밖에가 고농도야. 그러면 배추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배추가 샥 시들어버리잖아. 숨이 죽어버리잖아. 그것도 다 상추야. 이해되니? 그 다음 제일 밑에 봐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 자, 양파의 표피 조각을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용에 넣어두었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중류수에다가 넣고 10% 설탕용에 20% 설탕용에다가 중류수에 넣은 양파의 세포는 어떻게 돼? 팽팽해졌대. 그러면 이 중류수는 저농도인 거야. 세포보다 저농도야.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세포의 양파 세포가 팽팽해지지. 부피가 일어나지. 근데 10%의 설탕용에 넣은 양파 세포는 거의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말은 뭐야? 등장행이라는 거야. 10%가. 들어온 양하고 나가는 양이 똑같으니까. 근데 20% 설탕용에 넣은 양파의 부피 세포는 부피가 주네?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되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네? 그러면 얘가 고장행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양파의 세포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즉 결론은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염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3T에서 이동한다. 자, 179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자 보자. 다 했냐? 보이냐? 자 보자. 179페이지 1번의 인지질, 2번의 선택적 특화성, 3번의 확산, 4번의 지용, 5번의 막단백질, 6번의 삼투, 7번의 커, 8번의 작아야지. 다음 1번의 A가 단백질, 막단백질, B가 인지질, 2번의 X0X, 3번의 선택적 투과성, 4번에 가 단순 확산, 나 촉진 확산, 나 5번에 A가 산소, B가 포도당 K 플러스, 그 다음 6번에 0X0, 7번에 XX0. 자 봐봐. 선생님 뭐라 했어? A를 통과하는 거, A는 뭐냐? 그 인지질이지. 인지질을 통과하는 건 기체 성분, 분자량이 작은 기체 성분 또는 지용성 물질,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는 뭐야? 분자량이 큰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전하라 했지, 이온들이라 했지. 따라서 A는 산소고, 1번이 산소고, 2번이 포도당하고 K 플러스, 그리고 6번에 뭐 삼투지 삼투. 그리고 7번에는 XX0이다. 됐지? 얘들아 좀 쉬어? 쉬어? 빨간 거 켰지? 빨간 거 켰지? 안에 화면 안에 빨간 거 켰지?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과는 보자. 똑같은데? 자, 물질 대사 보죠. 물질 대사. 물질 대사를 보자. 물질 대사.
자, 물질 대사가 뭐냐? 물질 대사의 정의는 뭐냐? 딱 이거야. 니들이 지금 물질 대사하려고 열심히 쳐먹고 있는 거야. 네. 어? 그냥 그럴 줄 알고 나 사는 거예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나 몇 페이지냐면 오늘 지금 책 196, 186이요. 186이다. 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관여한다? 야, 효소,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는 만능이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화학 반응이야. 그러면 에너지 출입이 있단 말이야. 무조건 화학 반응 시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는 에너지 대사라고도 해. 한번 보자. 뭐라고 하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한다. 즉,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물질을 분해하거나 또는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거나 몸의 구성 물질을 합성한다. 즉, 물질을 분해하거나 물질을 합성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물질 대사라 그래. 보자. 근데 첫 번째, 물질 대사에는 일어날 때는 반드시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출입하지. 그리고 누구? 생체 촉매인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촉매라는 건 자기 자신은 변해 안 변해 얘들아? 안 변해. 화학 반응의 속도만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물질 대사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니? 동화전문이라. 동화하고 이하가 있다. 동화는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뭐야? 합성이다. 합성. 합성이야. 합성이 무슨 뜻이냐? 자, 저분자 물질을 자,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또는 저분자 물질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뭐라 하나? 무기물이라고 해요. 고분자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당연히 저분자는 분자량이 적은 거고 고분자는 분자량이 큰 거지. 무기물은 뭐냐? 탄소를 포함 안 해, 얘들아.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환경으로부터 온 거야. 자, 뭐 공기라든지 암석 같은 거.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생명체로부터 온 거야. 내가 싼 거, 선생님이 쌌잖아. 유기물이야. 너희들 머리카락 유기물이야. 된장, 콩으로 만들었잖아. 유기물이야. 그러면서 에너지를 흡수하지. 따라서 흡열 반응이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있냐? 자, 광합성이라든지 단백질 합성이 있어. 그 다음 이화는 뭐가 있냐? 이화는 분해야, 분해. 이화는 분해다. 반대야. 동화의 반대야. 고분자 물질을 뭘로 만든다?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 그러면서 얘들아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이해됐습니까? 갖고 뭐가 있냐? 소화나 호흡이 있어. 근데 둘 다 누가 관여한다? 공통적으로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동화작용이 도효소 작용하고 이화작용이 도효소 작용하고 얘는 반대로 고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을 만드니까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드는 거야. 작게 부시는 거야.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해됐니? 자, 봐라. 자,
물질대사는 동화작용하고 이하작용으로 구분하는데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로부터 큰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 즉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야. 또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든다. 과합성하고 단백질 합성이 있다.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어나므로 흡열 반응이야. 그러면 얘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야 이렇게 되는 거야.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생성물이 에너지가 큰 거야. 어? 이만큼의 반응량을 흡수해야 돼. 이게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은 반대야. 누가 에너지가 더 커? 누가 에너지가 더 커? 반응물이 더 에너지가 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지만이 반응이 일어나. 얘가 발열 반응이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이때 그리고 이화작용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세포흡이나 소화가 있어.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여 반응이 일어난다. 발열 반응이다. 근데 둘 다 뭐가 관여한다? 얘들아? 둘 다 뭐가 관여해? 효소가 관여하지. 그리고 봐봐 옆에. 자 예를 들어보면 얘들아 광합성은 뭐니? 자 봐봐. 야 6CO2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뭘 흡수해? 비대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뭐 포도당이나 6,6H12O6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 봐. 얘들아 이산화탄소와 물인 무기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이란 유기물을 만들지. 응? 비대에너지를 흡수하지. 흡열 반응이지. 근데 세포호흡은 역반응이야. 이거하고 역반응이야. 세포호흡은 옆에 나왔다. 옆에 그림에 나와서 보충자료. 세포호흡 봐라. 야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갖고 분해를 해. 분해를 해. 뭘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해. 그리고 뭐 봐봐. 열에너지가 대부분 60%는 열에너지로 바뀌어. 아까 우리 체온 유지하거나 방출해버려. 그리고 무슨 형태로? ATP 형태로 에너지 저장이야. 우리 몸에다 저장이 나. ATP 형태로. 아까 얘는 봐봐. 야, 열을 방출하지.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지. 이해되니? 얘는 봐봐. 유기물을 뭐로 만드냐? 무기물로 분해하잖아. 이해되니? 그리고 둘 다 누가 관여해? 효소가 관여. 생체 촉매인 단백질을 넣어준 효소가 관여. 옆에 나왔지? 옆에 봐. 여기. 이걸 선생님 쓴 거야. 이걸 쓴 거야. 여기를. 여기를 한 거야. 얘는 어디서 일어나니?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얘는 어디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 자, 이해됐지? 그래갖고 야 호흡 과정에서 ATP라는 세포의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물질이다. 세포 과정에서 포도당의 에너지 중 일부가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된다. 그러면 이때 자 여기서 뭐가 나왔냐 또 얘들아 봐봐. 뭐가 나왔냐? 야 물질대사하고 연소가 있다. 물질대사하고 다른 화합반응 비교하기. 물질대사와 생명체 밖에 화합반응 비교하기. 자 세포호흡이 있어.
물질대사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야. 연소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야. 어? 화학 반응이야. 그러면 세포는 뭐야? 봐봐. 계단식이지. 계단식이지. 얘들. 뭐야? 포도당을 여러 단계를 거쳐 에너지를 조금씩 천천히 방출해. 어? 그리고 세포 내에서 체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누가 관여해 얘들아?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지. 어? 얘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지. 응? 근데 연소는 뭐야? 확 타버리잖아. 세포 밖에서 원샷 원킬이지. 한 번에 에너지를 한 번에 빨리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버리지. 자, 400도에서 500도야. 체온 범위를 넘어섰지. 그러니까 효소가 관여해 못해. 안 해. 이렇게 된다. 어? 자, 물질 대사의 하나인 이와인 세포호흡은 생명체 내에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 어? 그러니까 체온 범위니까 효소가 관여해. 근데 연소는 세포 밖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빨리 방출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효소 관여해 못해. 자, 물질 대사는 세포호흡은 반응 온도가 37도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다. 그러다 보니까 효소가 관여해.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소량으로 방출되고 천천히 일어난다. 근데 생명체 밖의 화학 반응 연소는 4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다 보니까 효소 관여해 못하지. 그리고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서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한다. 이해됐니? 그 다음 이제 효소 보자. 효소 보자. 효소를 보자. 효소가 우리가 열병 걸리면 온도가 우리 몸이 40도가 넘어서지. 기경아 왜 뒤질까? 뒤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열병으로. 왜? 40도를 넘어서면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변성이 일어나. 그러니까 효소가 작용해 못하니까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효소 보자. 효소는 뭐다? 뭘로 이루어졌다? 응? 단백질로 이루어진 생체 촉매다. 이 말은 뭐야? 자기 자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단지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거야. 뭘 낮춤으로써? 자, 뭘 낮춤으로써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봐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이 활성화 에너지란 거 뭐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써놔. 문턱 에너지라고 해. 문턱 에너지라고 해. 이 새끼가 뭘 졸라 열심히 쳐먹네. 뭐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쳐먹네. 그냥 콜라 먹으면 이래야죠.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났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낮춰서 문턱이 낮아지니까 쉽게 넘을 수 있지.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럼 봐봐. 활성화 에너지는 원래는 봐봐. 이렇게 된다. 에너지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반응을
이 턱을 넘어야지만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뭐다? 이게 활성화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다. 그리고 이거는 뭐야? 반응열이야. 아니다. 반응열이야. 반응열이야. 이거는 변화야, 안 변해? 이건 안 변해. 어? 반응열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뭐만 변하는 거야? 만약에 효소를 사용하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버려. 그러니까 문턱이 나왔으니까 더 쉽게 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효소의 역할이야. 야, 활성화 에너지를 선생님 다른 말로 뭐라 했어? 문턱 에너지라고 했지.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 문을 들어가야지만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문턱을 넘어야지만이 반응이 나잖아. 문턱이 높으면 내가 방에 들어가기 힘들지. 즉 활성화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화 에너지가 낮지. 낮지만 반응이 잘 일어나겠지. 그리고 반응 속도가 빠르겠지. 즉, 자, 효소는 뭐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갖다가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근데 잘 봐. 흡열 반응에서는, 발열 반응에서는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데, 조심해.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근데 흡열 반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좀 달라. 거기다 나왔어. 책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성분물이고. 야, 이게 반응열이 아니야. 이거 반응열은 이거야. 반응열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이게 아니야. 활성화 에너지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문턱이라 있지. 이 문턱을 넘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돼버려. 이해됐어? 그러면 효소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럼 문턱 넘치기가 쉬워지잖아.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효소가. 조심해. 나왔지? 그렇지. 여기서는 봐봐. 왼쪽 여기 있는 그림이 이게 활성화 에너지지.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거라고.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거라고.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거지. 여기서는 이거라고. 기가 이해됐어? 즉 봐라.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지. 왜? 문턱이 높으니까. 근데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므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므로 반응이 진행될 때 이때는 반응열이 방출이 된다. 발열 반응이다. 이와다. 그리고 이제 187페이지 효소의 작용 보자. 효소의 작용. 효소는 어떤 작용을 할까? 효소의 작용 봐봐. 효소의 작용은 자, 효소는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지. 단백질은 입체 구조를 가진다. 입체 구조를 가져.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로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효소는 아무 반응물, 기질하고만 반응한 게 아니야. 이 입체 구조가 맞아야 돼. 자, 열쇠가 자물쇠에 맞아야지만이 열리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효소에도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소하고 입체 구조가 맞은 반응물하고만 만나야지 반응할 수 있는 거야. 입체 구조가 안 맞지? 그럼 반응 안 해. 즉 봐라. 효소는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반응물 기질하고만 결합하여 활성화율을 낮추고
반응을 촉진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 옆에 봐봐. 기질특이성이라고 해요. 기질특이성. 자, 입체 구조가 들어맞지 않아 효소와 결합하지 못하는 물질은 효소가 작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왼쪽에 노란색은 효소하고 입체 구조가 맞지? 결합하는데 오른쪽에 보라색은 효소하고 입체 구조 안 맞으니까 작용해 못해. 작용 못한다. 그러면 봐봐. 자, 1번 효소는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특정 반응물 기질하고만 결합한다.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율을 낮춰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만들어.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고 다른 반응물과 결합하여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한다. 자, 효소의 특성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뭐라 했어? 금방.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입체 구조하고 맞는 기질하고만 반응해가지고 활성화에 낮춰가지고 이 기질을 반응물을 갖다 생성물로 분해할 수 있어. 그리고 효소는 자기 자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계속 사용해요 그럼. 그래서 효소의 특성은 첫 번째 뭐라 했어? 기질 특성이 있다. 한 종류의 요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작용한다. 즉 얘는 지조가 있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만드는 반응을 촉진하지만 단백질하고는 반응해 못해. 왜?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효소의 재사용 봐봐. 효소는 촉매로서 반응 후에도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생성물로가 분리되어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다시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 즉 재사용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효소의 양은 적어도 괜찮지. 왜?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 효소와 생명현상 봐봐. 효소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현상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효소가 다 들어있어. 우리 피, 감자 조각, 다 있어. 감자 조각이요? 감자도 살아있을 때는 새끼야. 감자 칩은요? 효소가 없지. 작용 못하지 새끼야. 대패했는데. 대패했으면 새끼야. 대패했으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고 작용해 못해? 못하지. 하고 세포, 출혈시 응고, 간에서 독성 물질 분해, 생장에 필요한 물질이 앞서 소화기관에서 영양소 소화. 효소가 안 쓰는 데가 없어. 응? 효소는 만능이야 거의. 그러면 보자. 효소의 생명현상에서 과산화수소가 있단 말이야. 과산화수소는 물보다 얘들아 뭐가 많다? 물은 H2O지. 물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은 게 과산화수소예요. 그러면 무식한 놈들은 과산화수소로 머리 염색도 하지. 네? 머리 탈색시킬 때 과산화수소로 한단 말이야. 진짜요? 근데 그다음 얘가 가만히 놔두면 뭘로 돼? 물하고 산소로 돼. 근데 이 산소가 활성화 산소야. 얘가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독약 있지? 맑잖아. 투명하고 맑잖아. 여기 뿌리면 보글보글 뭐가 올라오면서 세균을 죽인단 말이야. 이게 이 올라오는 게 산소야. 이 산소가 활성화 산소야. 독한 산소야. 세균을 죽여. 얘가. 이해됐니? 불쌍하다. 한번 보자. 자, 그래가지고 봐봐.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느리게 일어난다. 소프트도 뒤져버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느리게 일어나니까 느리게 일어나. 근데 여기에다가 카탈레이스라는 카탈레이스. 레이스는 효소가 작용하지. 그러면 이게 빨리 분해돼. 그래갖고 산소가 많이 생기니까 효소를 죽일 수 있어. 근데 이 카탈레이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다 있다니까. 효소가. 그러다 보니까 피에도 있고, 이렇게 피에 있으니까 우리가 요 피난 데에다 상처에다가 뿌리지. 그러면 이게 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으니까 피에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잘 분해가 돼. 그러다 보니까 소독을 잘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실험을 하면 봐봐. 자, 아무것도 안 했다. A씨에서 A는
아무것도 안 줬고 뭐였냐면 A는 뭐야? 아무것도 안 줬어. 그리고 과산화수를 여기다 넣고 A는 과산화수만 줬어. B는 뭘 줬어? 생간을 줬다. 과산화수에다 생간을 줬어. 그 다음 C는 뭐야? 감자 조각을 줬어. 그리고 D는 삶은간을 줬어.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서 기포 발생수를 봐. A는 기포 생겨 안 생겨? 거의 안 생겨. 왜? 효소가 없으니까. 근데 B, C는 기포가 생겨. 기포 생겨. 산소가 생겨. 왜? 생간하고 감자 조각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으니까. 근데 삶은간도 안 생겨. 왜 그럴까? 죽어서? 그렇지. 야, 4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효소가 어떻게 돼?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카탈레이스가 작용해 못해. 그러니까 기포가 안 생긴다. 자, 효소는 뭐에 영향받는다? 온도하고 뭐에 영향받는다 얘들아? pH 영향받아. pH가 뭐냐면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 pH가 7 이하면 산성, pH가 7 이상이면 뭐야? 염기성. 그리고 7이면 중성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봐봐. 시험관 A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과산화수소는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나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BC는 시험관 BC는 기포가 발생한다. 감자 조각과 생간 조각에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인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발생하니까 여기다 꺼져가는 물질을 갖다 대지. 그러면 산소는 조연성이 있지. 그러니까 불씨가 살아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 꺼져가는 물질을 시험관 BC에 넣으면 불씨가 다시 타오른다.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 기포가 발생이 끝난 시점에 BC에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어주면 기포가 다시 발생하지. 왜? 효소는 뭐야?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 과산화수소가 다 분해돼 버린 거야 이걸로. 선생님 이거 그러니까- 생간이 무슨 생간이에요? 살아있는 간 조각. 그러니까요 소고기 돼지 이게 소나 돼지 아무거나 있는 데. 상관없어요? 갖고 이걸 분해됐지. 다 분해됐지. 근데 새로 과산화수소를 내주면 새로 또 기포가 생긴다고. 왜?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니까. 따라서 결론은 효소는 생체 촉매로 활성화율을 낮추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옆에 봐라. 그리고 효소의 작용과 온도. 익힌가는 촉매 기능을 이루지.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못 분해하지. 왜?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므로 열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 또는 이걸 실험할 때 과산화수소하고 A는 증류수, B는 과산화수소하고 감자즙이지. 그 풍선시어. 그러면 누구만 부풀어 올라? 감자즙. 그렇지. 그쪽에는 뭐야? 카탈레이스가 있으니까 산소가 발생할 거 아니야. 산소에 의해서 이 풍선이 부풀어 오를 거 아니야. 이해됐니? 네. 그 다음 봐. 효소의 활용 봐봐.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일상생활은 봐봐. 발효식품, 김치, 된장, 치즈, 포도주. 생활용품은 효소를 첨가한 치약, 세제. 야,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가 있으니까 화장품, 천연 연육제. 야, 우리 불고기 기를 때 뭘요? 키위즙이나 배즙 넣지. 거기에 효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기가 연해지지. 식혜할 때 엿기름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의학 분야에는 의약품, 소화제, 혈전 용해제. 의료기기에는 요검사지, 혈당 측정기. 산업 분야에는
섬유, 의류, 가죽 등의 화학 제품 생산할 때 효소를 이용해서 청바지를 탈색하는 거, 또는 환경 분야에서 생활화수하고 공장 폐수의 정화, 바이오 에너지 생산하는 등이니까. 넘겨. 잡아. 야, 189페이지 봐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 있다? 반응물의 기질의 농도. 야, 기질의 농도가 적을 때는 반응 속도가 빨라져. 근데 기질의 농도가 많지. 그러면 효소가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안 빨라져 있지. 다 모든 요소가 요 기질하고 만나갖고 분해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반응이 안 빨라져. 그리고 효소하고 원도 있지. 야, 원도가 낮을 때는 효소 활성화가 안 돼. 그러다가 효소의 활성화가 제일 잘 되는 온도가 몇 도야? 36.5도. 체온 범위는 제일 잘 돼. 근데 40도를 넘어서면 반응 속도가 확 떨어져 버리지. 왜? 40도를 넘어서면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효소마다 적정 pH가 있다. 야, 펩신이라는 효소가 위에는 염산이 분비되지. 그러니까 적정 pH가 2야. 일반적으로 효소들은 전부 다 중성 범위에서 잘 작용해. 그래갖고 아밀레이스는 7에서, 트립신은 8에서 작용한다. 188페이지 풀어봐 빨리. 선생님 내일 토트넘 대 첼시 경기 있어요. 토트넘이 이기겠지. 에? 토트넘이 이기겠지. 그건 좀 모를 것 같아요. 첼시 요즘 망가졌잖아. 토트넘도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끝났어요. 근데 누가 더 망가졌냐를 따지면 그건 첼시죠. 첼시지. 저는 첼시를 이긴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리버풀은 끝난 것 같아. 야, 내가 그래도 바르셀로나한테 5대2로 지냐? 레알한테 5대2로 지냐? 그것도 처음에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그랬죠. 병신같이 나 병신 같으면 이제 자살골이 몇 개야. 웃기던데요.
자, 했냐? 자, 보자. 1번에 물질대사, 동화, 이화, 효소, 그 다음에 5번에 활성화 에너지, 6번에 반응물, 7번에 기질 특이성, 1번에 공공X, 2번에 동화작용은 니은, 디귿, 미음, 이화정, 기읍, 리을, 비읍, 그 다음 낮고 단계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 A의 2, 1번에 2, 4번에 1번에 2, 2번에 A, 그 다음 5번에 1번에 B, 2번에 반응물 A, 생성물 C, D, 그 다음 기질 특이성 6번에, 그 다음 7번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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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숙제는 자 193페이지까지 193이요? 가자. 가자. 집 가면 되네. 야, 큰일 바로 와 있고 싶어. 아니 우연히 안 버려? 그다음에 내가 버려야지. 내가 샀잖아. 네. 내가 안